그런 의미에서 2026년 4월의 마지막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 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60%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긍정평가 67%, 부정평가 25%로 긍부정평가가 1%씩 오르내리면서 격차는 2%가 줄었고요. 보수 진보 비율을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평가가 1%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대구, 경북과 부울경 모두 긍정평가가 61%를 기록하면서 부정평가를 2배 이상 앞섰고요.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1위로 올라서면서 경제, 민생과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인도, 베트남 순방 결과로 보이는데요. 네. 원래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윤석열 때는 늘 반대로 갔습니다.만. 자, 리얼미터는 긍정 62.2, 부정 33.4로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 비율이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 면접 방식은 긍정 75.4, 그리고 ARS 방식은 긍정 65.8로 지난주보다는 긍정 비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좀 아무리 흔들어도 그래도 꿋꿋하게 60%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니까 참 든든합니다. 자, 다음은 정당 지지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전체 정당 지지율 평균을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51.5%, 국민의힘은 26.1%로 민주당이 25.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격차는 1.7%포인트 줄었습니다. 여론조사 꽃 ARS 방식에서 진보응답자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그런지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게 지금 원인으로 보입니다. 양당 모두 지금 지방선거 경선 국면이라서 응답률 변화가 좀 큽니다. 그런 만큼 지금 지지율 분석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면접 방식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48, 지난주와 같고요. 국민의힘은 20%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54.5%로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ARS 조사 살펴보면요. 리얼미터가 민주당 51.3%로 소폭 상승했고 여론조사 꽃은 52.3%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이 3.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15%를 기록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무응답이 좀 줄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국민의힘 15%는 장동혁 거고 한동훈 15% 따로 있고 아스팔트에 10% 따로 있어서 합치면 40%다 그러는데 그건 좀 허망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좀 상승을 하겠죠. 선거 앞두면. 네, 투표율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네. 자, 근데 지난 주말 관심이 참 많았던 인천 지역 이 두 군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계양을과 연수갑 보궐선거 이제 후보들이 확정이 됐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계양을은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공천을 받았고요. 연수갑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결과인데요. 일부에서는 송영길 대표를 하남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인천 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한 것은 불가피하기도 하고 잘한 일로 보입니다. 먼저 계양을 지역은요. 좀 오래된 조사이긴 한데 제가 살펴보니까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3월 7일, 8일 이렇게 양일간 ARS 안심번호 500명 조사한 게 있던데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59.4고 국민의힘이 24.1%였습니다. 차이가 아주 크죠. 그리고 대통령 국정평가도 긍정이 68.4, 부정이 26.9여서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인천시장 가상 대결도 제가 살펴봤더니 박찬대 의원이 57.8이고 유정복 시장이 27.6. 그러니까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블 스코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준
대변인이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정치 신인이라고 볼 그렇죠. 수는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 과정에서 인지도가 더 좀 올라갔죠. 올라간 예, 면이 예. 있습니다. 계속 제가 볼 이름이 때는 나왔어요. 예. 보궐선거에서 승리는 무난해 보이고요. 연수갑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한길리서치가 4월 17, 8일 양일간 ARS 안심번호 615명 조사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5.3, 국민의힘 27.3, 그러니까 28%포인트 차입니다. 뭐 개양보다 여기가 훨씬 약세 지역, 민주당 네, 약세 지역으로 맞습니다. 알려졌는데 뭐 당 지지율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민주당 찍겠다는 비율이 58이고 국민의힘 후보 찍겠다가 30이었으니까 정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지요. 네. 그리고 STI에서 3월 19일, 20일 양일간 701개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이때 송영길 대표하고 정승현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을 직접 맞대결을 시켰는데요. 송영길 47.5, 정승현 36.2. 그러니까 10% 이상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 황우려 의원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변 없이 송영길 대표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뭐 전국 뭐 또 지방선거 지원 유세 다니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저는 이 본인 선거에 게, 집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예. 자, 일단 뭐 두 군데 모두 압승이 예상되는 만큼 기대가 좀 큽니다. 이 다음은 부산 이 북구 갑 하정우 어제 이제 출마가 사표 냈죠. 예, 사표 출마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하정우, 한동훈, 이게 박민식 3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토마토 의뢰로 24, 25 양일간 북갑 거주 802명 대상으로 3자 대결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지금 하정우 수석이 35.5, 그리고 한동훈이 28.5, 박민식 전 법무장관이 26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보수 후보 둘 합한 게 지금 54.5. 네, 과반이 넘습니다. 예, 상당히 격차가 큰데요. 자, 적극 투표층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하수석이 지금 44.3을 받은 반면에 보수의 지금 한 전 대표는 24.8, 박 전 장관 24.6, 뭐 거의 반반씩 딱 갈라가졌는데요. 여기서도 뭐 단순 계산을 하면 보수의 합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만, 관건은 그러면 이제 한동훈과 박민식 단일화가 가능하느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한동훈이 계속 앞설 걸로 보이고, 반면에 실제 투표장에 가면 박민식이 앞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일화가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혹여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뭐 단순 합계처럼 되지는 않고 네. 한쪽 후보 안 된 쪽에서 대거 이탈 가능성이 있어서 뭐 이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튼 한동훈, 그리고 박민식 후보 단일화 이게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관심 지역인 평택을 지역 여론조사 결과 이것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평택을의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이 네. 되면서 오자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지금 가장 예측이 좀 어려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론연구소 KSY가 프레시안 의뢰로 지난 25, 26 경기 평택시 을 선거구 성인 703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을 가정해서 한 조사를 제가 이제 인용을 해보면, 조국 대표가 23.4%, 김용남 전 의원이 21.4%,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2%, 그리고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가 12%, 그다음에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9.4%입니다. 무응답층을 살펴봐도 채 10%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선거구도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범진보 진영 단일화가 필요한가도 네. 이 조사에서 물었던데요. 필요하다가 42.5, 필요하지 않다가 38.6인데 아마 보수 진영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많을 거고요. 당연히 진보 진영은 필요하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겁니다. 제가 전망하기로는 지금
작은 차이긴 합니다만 조국 대표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조만간 역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 지지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선 이 빅2보다 진보당 후보와 네. 누가 먼저 단일화를 하는지 이것도 일종의 브릿지 단일화가 상당히 관심인데요. 지금 10% 가까이 지금 진보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1차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수는 황교안과의 단일화인데 지금 이미 황교안이 10%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이 오히려?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뭐 평택을은 후보만 5명이 지금 넘고 있어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조국 김재현 후보 만나겠다, 뭐 전화 드리겠다라고 어제 얘기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이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또 이거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선거가 한창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뭐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건데요. 3월 중순경 정청래 당대표의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71에서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77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천 작업이나 선거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는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장동혁은 10% 이상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일보가 여론조사기관 STI 의뢰로 22, 23 양일간 성인 1000명 조사를 했는데요. 차기 민주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가 21.2, 김민석 총리는 15.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12.7, 우원식 국회의장이 10.3,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일 텐데요. 정 대표가 29.6, 김 총리가 21.7, 송 전 대표가 16.1 기록했거든요. 자, 양자 대결로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김 총리가 34.1로 오히려 조금 높네요. 정 대표가 29.7이니까 양자 대결을 했을 때는 좀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김민석 총리가 42.6, 정청래 대표가 40.7. 물론 뭐 오차범위 내기는 합니다만 뭐 이 또 가정을 송영길 대표로 1대1로 했을 때도 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 결과. 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연임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지방선거 후에 민주당의 당권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 민심열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